네, 첫 번째 세션은 업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번 세션은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의 강종수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벤처 투자 포럼의 강종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이번 바운스 2020이 이 팬데믹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저희 세션에서 처음으로 그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공통 질문을 몇 가지 또 드릴 거고요. 또 그때마다 또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청중들에게 또 의미 있는 질문이라면 또 중간에 또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 게 대기업이 스마트 오피스라는 거를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대기업 본사에서 일을 모여서 하는 거에서 그냥 분사 지점들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동선을 좀 편리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영업 거점 정도를 마련한 걸 가지고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였을 때 저는 사실 좀 좀 적용하기에는 그 단어가 좀 아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 정말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시대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보다는 앞에 계신 세 분에 대한 소개를, 회사에 대한 소개와 지금 회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업무,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전들, 이 부분들을 프리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인사드렸던 AWS 한국 스타트업 총괄 전무님 이기혁 전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WS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이기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키노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거나 또는 이제 한국에 있는 VC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VC 그들과 함께 조금 더 회사에 발전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리는 역할,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가운데 앉으신 모두사인 이영준 대표님, 부산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이영준 대표님 모두사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사인을 만들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모두사인은 말 그대로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고요. 어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계약서 문서 파일들을 어떤 컴퓨터에 업로드를 해서 결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언제 어디서나 어떤 PC, 모바일 등 환경에 상관이 없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결국 계약의 전자화입니다. 실제로 이 계약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 인류가 탄생된 이후로 쭉 이어져 왔는데, 기존에는 이 계약 행위 자체가 실물 기반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어떤 기기적 도움, 환경적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이 비실물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행이나 어떤 법적 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비실물 형태 전자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이 비즈니스를 또 혁신시킬 수 있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업무 환경의 변화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또 내부 사내 사회 협업의 방식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온 혹은 몰고 온 기업입니다. 잔디를 서비스하는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디를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이사입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또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잔디는 업무용 협업 툴인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 디바이스의 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업무를 다 수행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배경은 사실 비대면이던 이전에도 회사에서 가장 효율성과 생산성에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게 이제 소통에 대한 방식이었는데요. 이 비대면 국한이 오면서 더욱더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가장 주된 소통 방식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사실 메신저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데요. 또는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든데요. 이 메신저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서 업무 전용으로 단지 채팅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또 파일에 대한 관리, 주제별 대화방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의 협업 공간을 좀 완벽하게 저희가 제공해 드림으로써 기업에서 경쟁력을 지속해서 대면 상황이든 비대면 상황이든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시대의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 좀 각 회사별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지 좀 이어갈 텐데요. 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워크라는 어떤 개념이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되어 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AWS 이기혁 총괄 전문의님께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의 맏형격이라고 봐도 되죠. 아마존이라는 이 글로벌 컴퍼니가 스타트업의 맏형격인 입장에서 여러 후배 스타트업들을 많이 돕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AWS 스스로도 이 차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AWS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업무적인 어떤 지원 서비스들은 또 어떤 것이 있으며 이번 팬데믹 시대에 어떤 새롭게 유입된 클라이언트들 또 새롭게 또 발견하는 어떤 니즈들 이런 것들 좀 편안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스타트업의 맏형이라고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희망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게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존 같은 경우가 구글 MS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사실은 이제 각계 나라, 각 나라와 이제 국가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차임이라는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웍닥이라는 이제 문서 공유 솔루션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 분들이나 기업 분들에서도 좀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코비드-19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저희 아마존 같은 경우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화상회의 솔루션이나 문서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마존 내부에서 일할 때는 화상이 이런 것들이 편하다가 이제 밖에서 고객분들이나 저희 파트너분들을 만날 때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케이스, 직접 출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역으로 지금 현재 아마존 내에서 일하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의 방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대외적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좀 변화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규 고객이나 또는 스타트업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미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차임뿐만 아니고 다양한 화상회의 솔루션들을 이미 각계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스랩의 잔디도 나와 계시고 또 문서 계약 측면에서 모드사인도 있으시긴 한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스타트업들에게는 조금 녹여져 있고 역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 메신저나 사내 망들을 통해서 갖고 있긴 했지만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내부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외부와의 협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업무적인 이런 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좀 이어서 잔디 대표님이라고 제가 동칭하겠습니다. 잔디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도 요즘에는 또 비대면 바우처라는 걸 또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조금 버티컬하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팀들마다 일을 하는 어떤 밸류 체인이라든지 업무적인 소통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DNA를 가진 기업들이 잔디를 쓰게 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잔디 안에서 특히 뭐 협업이라든지 사내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회의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더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특히 이 잔디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더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개별 회사별로 상당히 업무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다 다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초기 프로덕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쨌든 출발점은 가장 그러면은 이 시장을 디스트럽티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업무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단위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단위는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리 일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던 협업의 형태가 다르던 다른 도구를 쓰던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이 협업이라는 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에 저희는 초점을 맞췄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프라인의 협업 공간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옮길까, 그리고 회사별로 각각 다른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협업을 할 때 회사별로 일하는 방법이 아무리 달라도 사실 책상과 의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은 저희 잔디 서비스 내에서 온라인에서도 협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빌트인된 기능으로 풀고 있고요. 회사별로 각각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냉장고가 꼭 있어야 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냉장고가 없어도 되고, 또는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마케팅 팀과 개발 팀과 백오피스에서 쓰는 툴들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간에는 결국에 또 대화와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그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요. 각기 조금 다른 프로세스라든지 한 회사 내에서도 부서별로 다르거나 회사별로 좀 다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동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회사별로 각각 DIY식으로 본인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쓰는 다른 툴들을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슬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봐도 굉장히 다른 게, 이미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7개 이상의 사스 프로그램들을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아시아 많은 국가들은 한 개 회사에서 한 4-5개 정도까지 사스를 쓰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회사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덕트 마켓핏에 맞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동을 무조건 하기보다는 우리 사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선순위하고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로컬라이즈된 서비스들 위주로 먼저 연동된 기술을 보이면서 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도 될까요? 그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업무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거고, 또 필요한 어떤 업무 지원 서비스들은 계속 나와줄 건데, 어떻게 보면 잔디가 앞으로 이 나와줄 업무 환경을 지원하는 서비스들, 이 서비스들을 연동 짓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범위에서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업무의 기본적인 단위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협업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기업이 결국 발전하는 통신 환경과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단지 협업 툴 외에 또 다른 기능 요소들의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개발을 하겠지만, 또 다른 버티컬 좋은 서비스들이 있다면 그런 서비스들이 잔디 내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서비스 간의 협업도 필수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모두사인 이영준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골자는 뭐 사실 같은데요. 조금 더 질문을 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드려보면,
사실 전자계약이라는 시장에 대한 어떤 이슈는 모두 사인이 나오기 전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활성화가 덜 됐긴 했지만.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보면 미국의 더큐사인이라든지 일본의 클라우드 사인 같은 그 서비스들이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해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계약 서비스라는 시장이 분명히 글로벌과는 좀 다른 어떤 도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계약 시장,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두 사인이 우리나라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전략들 이런 부분들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전자계약 서비스를 생각하고 기획할 당시에는 저희가 최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사실 기존의 수많은 어떤 전자계약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고 또 많이 실패를 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사실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심리적 거부감, 또 기업 입장에서 결국에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 뭐 법적 효력에 대한 거부감, 기존 관행을 바꿔야 되는 거부감, 수많은 이 거부감들이 있었는데 그 거부감을 결국 계속해서 극복하지 못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전자계약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 전략은 바로 간편함이었습니다. 결국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종이 계약이나 기존의 계약 방식보다 간편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 전자계약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는 간편함보다는 법적 효력, 보안, 기타 그런 어떤 강력한 무언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기반을 둬서 어떤 서비스 자체를 마치 이제 토스가 공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송금 서비스로 출발을 했듯 모드 사인도 공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계약서로 출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들에게 많은 만족도를 줘서 이제 고객을 하나 둘씩 모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부감이 주는 게 상당히 큰데 특히 이제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도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글로벌 방식은 뭐 비타 사인이나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된다면은 우리가 한국과 같은 아시안권은 이 날인 기반의 문화 이런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하지만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당장 바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어떤 사회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코로나 같은 이 상황 자체가 만나지 않고 어떤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바꿔야 될 그런 계기로 촉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의 전자계약 시장도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벽을 허무는 부분들이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미션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장기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이 전자계약이라는 이런 서비스에 좀 거부감, 벽을 가지고 있던 고객군 혹은 인더스트리 중에 좀 이번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 시장으로 뭔가 유입된 새로운 사용자층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사용자층이 좀 있을까요? 개인이든 아니면 뭐 기업이든.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팬데믹이 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그러니까 외부 간의 계약도 그렇지만 사실 기업 내부에서도 수많은 계약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서약서라든지 뭐 동의서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떤 휴직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었지만 모드 사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전자계약을 접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시도할 그 당시에는 기업 간의 계약에서도 저희가 많은 어떤 신경을 썼지만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영역들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사인이 필요한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이 전자계약의 효용이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송출 화면으로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또 보고 계시거든요. 일반 사용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요. 그 조금 업무 환경에서 살짝 좀 비껴나서요. 저는 그 모두사인 그리고 잔디 대표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 경험, 뭐 혹은 뭐 UX, 혹은 간편함 이런 부분들이 잔디나 모두사인이 제가 써봤을 때 굉장히 간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가 따로 필요 없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이 IT 스타트업을 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지향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명서 없이 한 번에 받아들이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좀 이렇게 한마디로 그 얘기할 수 있는 좀 회사 안에서의 어떤 그 전략 혹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건 업무 환경하고는 조금 사실 좀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 네, 잔디 대표님 먼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IT 서비스에 여러 가지 핵심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회사의 구성원들을 봤을 때 다 뭐 밀레니엄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회장님, 사장님들까지도 직관적으로 쉽게 쓸 수 있어야만 이게 도입이 용이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감하게 너무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기존 사용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가리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외산 툴, 뭐 슬랙이나 아니면은 뭐 외산 툴들에 비해서 저희가 아시아의 타겟팅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익숙함과 편리함, 심플함 때문이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메신저 형태의 협업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안 배우고 쓸 수 있는 메신저 형태는 뭘까라고 보니까 이미 아시아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카카오톡, 라인, 위챗, 왓츠앱 같은 형태의 개인용 메신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 사용자들이 익숙한 UX라고 하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최대한 살려서 프로덕트에 담으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새로운 거를 고안하려고 하는 노력도 반드시 좀 필요하지만 이미 그 같은 계통에서 사용자들이 익숙한 플로우가 있다면 그 플로우를 본인만의 제품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프로덕트 마켓 핏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준 대표님. 뭐 사실 그 운영하시는 사업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 B2B나 B2C냐 다 다를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고객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이라는 게 되게 여러 종류의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B2B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규모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수많은 유저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집단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어떻게 때는 이 집단의 목소리를 듣게 돼버리면은 서비스가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제 기능 어떤 공장으로 인해서 배출된 아주 뭐 기능은 많은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뭐 전국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물론 넓은 방향이겠지만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타깃을 정의하고 그 타깃에 맞는 그 페르소나에 맞는 그 기능을 어떤 되게 기능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을 줄이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 모두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타겟이 소규모 기업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기능을 붙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은 되게 간소하게 선택지를 오히려 줄여 나가고 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택지를 줄임으로 인해서 유저들이 그냥 이걸 누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 좀 더 간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사실 그 과거 전통적인 그 업무하는 그 방식을 따르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구할 때 뭐 직방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에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아직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는 대면으로 뭔가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것들 이런 단계에서는 또 전자계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아직은 거부감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는 프리랜서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프리랜서들하고도 서로 사는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잔디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계속 이 비대면으로 이 프리랜서들하고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만약에 넘어온다라면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AWS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맏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보고 또 이런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AWS를 시작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 팬데믹 시대 때를 지칭을 하면서 다시 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 환경이라는 그 업무 환경이 점점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업무 환경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로벌에서의 이슈 이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 발표 자료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종결된다고 해서 이제 대면 환경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을 통해서 얻었던 업무 효율성은 그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가령 아까 저기 그 토스랩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스라는 용어가 아마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스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냥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오늘 지금 여기 두 분 대표가 맡고 계신 협업 툴인 잔디와 그다음에 모두사인과 같은 경우 미국의 슬랙이나 아니면 다큐사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재 팬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사스 업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찾기 시작하는 거였었거든요. 예전에는 이것에 대한 편리함을 스타트업들이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고객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큰 변화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스 기반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었을 때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토속 검색 엔진이 우위를 점유했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베이 같은 글로벌 그 상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토송 상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한국은 한국만의 그런 특징이 있고 이런 정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된다면은 한국에서의 성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스 기반의 대표님들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중국과 미국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익숙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진출은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동남아도 많이 진출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의 격전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직 슬랙이나 다큐사인과 같은 미국산 뭐 글로벌 플랫폼의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우위를 점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저희가 먼저 나아가서 할 수 있다고 친다면은 조금 더 괄목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적으로 역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가령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계속 그 재택근무를 연장해 나갈 예정인데요. 본사 차원에서도 재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역으로 재택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저는 그냥 사무실 갈래요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굴 만나서 보는 정서적 유대감이 사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덜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이란 척도에서 바라봤을 때 비대면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정서상의 유대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라는 것에 오프라인에서의 이점을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부분은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에게 비대면 환경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이나 재현 것들이 있다고 친다면은 굉장히 스타트업들뿐만 아니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이어서 제가 추가로 좀 이기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테크놀로지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요즘 미래 환경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증강현실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이런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정서적 유대관계를 상당 부분 좀 메워주는 어떤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 AWS를 넘어서서 아마존이라는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희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가령 그런 것도 있죠. 뭐 쉽게는 랜선으로 뭐 맥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 켜놓고 같이 맥주를 마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팅 시작 전에 간단한 게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결속감을 더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단 뭐 저희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비단 뭐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회사뿐만 아니고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친다면은 조금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부분들 지금 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대현 대표님, 잔디가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해외 소식도 있고 또 투자 유치 소식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 대만을 포함한 뭐 다양한 어떤 진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잔디를 받아들이는 어떤 이 업무를 하는 이런 일반 기업들 이런 것들과 한국에서의 어떤 이런 업무 환경에 대한 반응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취하는 전략이 다른 어떤 로컬리제이션 전략이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해외 사업은 한 3시간을 말씀드려도 모자라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국가별로 좀 전략은 조금씩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우리가 I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어떤 북미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사용자보다는 우리 팀이 훨씬 더 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자체도 좀 아시아 글로벌에 특화된 저희 팀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를 타겟팅을 했고요. 또 이기혁 본부장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도 진출 국가를 검토할 때 사실 아시아 내에서 중국은 사실 제외를 했었어요. 너무 리스크가 크고 굉장히 뭐 행정적인 리스크부터 사업적인 리스크까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동북아시아인 대만과 일본에 먼저 진출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미들아시아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태핑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좀 일본과 같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는 코리안 프로덕이라는 색깔보다는 좀 더 현지의 제품과 같은 색깔을 많이 내는 게 훨씬 유리하고 유리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유효했고요. 또 이 비대면 업무 환경이 국가별로 굉장히 다르냐? 저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비대면의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이 90%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을 운영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셨겠지만, 근데 국가별로도 마찬가지로 이 대면의 비율과 비대면의 비율이 산업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마다 좀 다르겠지만 결국 그 비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딱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 비대면 환경이 결국에는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대면을 해봤더니 생산적이더라, 효율적이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비대면이 올라가서 그게 3대 7일지 뭐 4대 6이 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비대면으로 얻어진 효율적인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기보단
이런 어떤 비대면 업무 환경, 커뮤니케이션 협업이라는 게 어쨌든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 비율은 분명히 높아질 건데 지금은 확실한 거는 대면 환경이 지금까지는 훨씬 우세했다면 이제 비대면 환경이 조금 더 우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대5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산성을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비대면은 분명히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두 사인 이영준 대표님께는 이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질문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출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프로덕이라는 거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내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모바일에 깔기만 하면 수출이 되어버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마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질문을 아마 해외 여러 나라들의 전자계약 그 시장 그리고 그 전자계약 시장의 사용자층들을 많이 보고 또 검토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어떤 전자계약 시장의 사용자층과 이 해외에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나라의 어떤 전자계약 시장의 사용자층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특히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로서의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모두사인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어떤 B2B 소프트웨어로도 분류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되게 이 법이라는 부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많은 서비스들이 고려해야 될 게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뭐 어떤 마케팅이든 뭐 또는 어떤 서비스를 소개하는 랜딩 페이지는 그 외에 저희는 법적 이슈까지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좀 생각해 봤을 때 저희도 그렇지만 일단 가장 큰 영향은 저는 법적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하는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들은 어떤 도장을 날인하면서 이 계약이 종결되는 이 인감 기반의 계약 문화라면은 영미권은 사인을 하는 그런 기반의 계약 문화다 보니까 이 계약 문화가 사실 달라져 버리면은 사실 되게 그런 부분을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클라우드 사인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있는 클라우드 사인 같은 경우에도 더큐사인이 이미 출시된 상태에서 일본에 진출했고 클라우드 사인은 그 해에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70-80%를 지금 클라우드 사인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 관행, 법적 이슈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나라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잘해야 될 건 무엇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고 뭐 법적 이슈는 환경적 영향이니까 더 나아가서 결국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불편함 그건 아무리 서비스를 잘 만들어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뭔지를 잘 캐치하고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잘 응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저희만의 어떤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점차 고도화해서 어떤 확실한 진입 장벽을 글로벌 서비스비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저희와 계약적인 어떤 법적 효력이나 또는 계약 관행이 조금 비슷한 나라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씩 이제 저희 어떤 서비스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또 어떤 거를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또 스타트업으로 다 시작을 했잖아요. 저도 역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고 아주 타겟 고객들을 버티컬하게 잡아서 질문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축제인 부산 스타트업 위크의 바운스 2020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이 스타트업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효율적인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적인 변화들, 업무를 하는 방식의 변화들은 굉장히 빨리 탑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후배 스타트업들이 이 팬데믹 이후 시대에 업무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갖추거나 혹은 이 업무 환경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이 비대면에 좀 친숙한 DNA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대면 업무 환경이라는 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한 가지씩만 김대현 대표님부터 좀 한 말씀씩 인사이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떼고라도 많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구성원의 조직 문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누구를 봐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비대면 환경이 되면서 강제적으로 더 굳어진 것 같고요. 그런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감이 구성원들 간의 기본이 되어야만 서로 떨어져서도 협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인재 선발을 하시되 성과 위주의 계속 지속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그 자율과 책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준 대표님. 네, 저도 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인데요. 결국에는 어떤 김대현 대표님과 똑같은 얘기긴 한데 결국 자율성과 책임 그런 관점에서 결국 회사는 구성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은 회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강력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신뢰가 단단하면은 결국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나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구성원도 회사를 감시한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서로 상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구축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채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잘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변화된 흐름 속에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WS 이기혁 총괄 전무님. 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초기뿐만 아니고 뭐 큰 규모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똑같이 대표님들 만나뵈면 하는 말씀이시고 인사 조직 관리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이 동일한 주제 때문에 2020년에 저희가 지금 뭐 알토스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 본 엔젤스, 그다음에 한국투자 파트너스에 있는 한 150여 개사 정도의 포트폴리오사들과 함께 아마존은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아마존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쪽 인사총괄 임원을 저희 에이펙에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뭐 비주얼이라는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뱅크샐러드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식을 들으시고 이제 그 회사에 맞게끔 하셨는데 뭐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스타트업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존에서 일하는 방식도 궁금하고 또 우리 회사에서 아직 정해진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얼리 스테이지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성장기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에게도 일하는 방식, 조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바운스 2020 업무 환경의 변화라는 세션부터 저희 시작을 했습니다. 뒤이어서 계속 진행될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얘기되고 있을 건데요. 이 업무 환경에 대한 변화 부분을 이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이 비대면을 통한 업무 환경이라는 부분들은 오늘 쭉 얘기를 들었을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비대면 환경을 잘 활용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는 사내 문화, 채용, 이런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 스타트업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를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수출을 할 수 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가 제품이라는 부분에 좀 국한되어져 생각이 됐는데, 서비스로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들이 절약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떤 부가 수익 부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서 저희 업무 환경의 변화 첫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모더레이터의 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이 됐었죠. 업무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강종수 회장님의 진행에 따라서 패널 분들과 토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